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핫한 배우를 꼽자면 글쎄요, 남자 배우 중에서는 김우빈이 아닐까 싶은데 어디서 핫해졌어요? 드라마에서 핫해졌죠. 상속자들이라고. 전 드라마를 안 보니까. 영화 쪽에서는 뭐 김우빈이 나온 영화가 친구에서도 네. 그래도 호평이었죠. 신인인 거 치고 그래도 연기가 좀 유호성 씨랑 거의 대등한 연기를 펼쳤다였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상속자들이란 드라마로 블루칩으로 떠올랐는데 최병농가님께서는 잘 저는 드라마 자체를 잘 안 봐요. 너무 유치해서 못 봐요. 드라마를. 드라마는 유치한데 영화는 안 유치한가요? 영화도 유치한 영화도 있죠. 근데 그 드라마보다는 봐줄만한 경우가 많죠. 근데 최근에 그렇게 말하기 좀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네. 케이블 TV에서 하는 드라마들 영화 못지않게 뭐 나인 그리고 뭐 미생 나쁜 녀석들 뭐 미생 이런 거 보면은 웬만한 영화 이상의 그 시나리오라던가 연출을 보여주니까 옛날에 그렇게 무조건 약간 거의 일일 드라마 수준이 많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국에 와가지고 케이블 드라마를 촬영 아니 근데 정말 지상파가 반성을 하긴 해야 돼요. 네, 예능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김우빈 씨를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영화를 두고 일단은 뭐 케이팝 무비, 하이스트 무비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김우빈과 이현우라는 두 주연 때문에 굉장히 트렌디한 영화다. 이렇게 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원탑 주연이 아주 매력적인 남자 배우를 캐스팅했을 경우에는 그 원탑 주연이 이제 빛나도록 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꽤 맞추죠. 김우빈 뭐 멋있더라고요. 영화 보는데. 질투하셨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누군가 어떤 배우가 멋있으려면 그 배역 안에서 그렇죠. 그 배역하고 이렇게 시너지를 만들면서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어필할 때 그게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김우빈은 나 멋져. 나 멋져. 자아 노치에 빠져 있어요. 이러고 카메라 앵글이나 모든 것이 다 김우빈의 매력을 극대화하는데 다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또 저는 이 영화가 좀 과유불급인 지점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네. 저는 조금 반대인데 김우빈 씨가 상속자들에서 보여준 이미지를 사실은 재탕하고 있는 거는 부인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일단은 한국 영화에 좀 새로운 남자 배우가 들어왔다라는 것만으로 좀 그래도 전 주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사심을 보태서 얘기하자면 그의 슈트발이라던가 그리고 왜 붙여요? 사심을 붙이지 마. 네, 슈트발이라던가 그리고 그 신발, 그 맨발로 신은 네. 그 신발의 어떤 느낌들 역시 세련된 모델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네. 아니, 디테일하게 배우가 봤네요. 네. 출연 배우의 룩을 보려면 차라리 그냥 패션쇼를 보러 가지 모텔 영화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룩만 보인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가령 이제 상의원에서 옷만 보였던 것과 달리 김우빈은 옷도 보였지만 그래도 저 정도 이미지라면 와 완전히 대여급 신인이 우리나라 영화계를 갈아엎겠다 정도는 아니었어도 충분히 합격점을 줄 만한 신인 배우로서 역할이 아니었을까, 연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네. 곧 돈이 이동한다는 정보가 돌아. 그 전에 우리가 가져온다. 어쨌든 이 영화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건 하이스트 무비, 케이팝 무비란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두 분은? 일단 케이팝 무비나 하이스트 장르의 그런 영화들이 이제 관객들에게 주는 쾌감은 일단은 그 범죄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그 고가의 보석을 훔친다는 거 하면은 이제 세월랑 차죠. 근데 그렇죠. 영화의 주인공들을 빌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그 가상의 어떤 범죄를 한번 저질러보는 쾌감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영화도 처음에 약간 미술품을 위조하고 위조 지폐도 만들고 보석도 훔치고 웬만한 거 다 훔치고 웬만한 거 다 위조하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너무 많은 그 욕심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전작들이 많으니까 좀 피해가자라고 이중의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되려 개성이 좀 없어진 케이팝 무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케이팝 무비라고 보기보다는 네. 그러기엔 너무 긴장감이나 약간 그런 면들이 좀 허술하다 보니 그냥 오락 영화, 네네. 김우빈을 볼 수 있는 오락 영화 정도로 내세우는 게 김우빈이 연기한 그 김우빈 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김우빈 팀과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그 김영철 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사장 팀이죠. 예, 두 팀이 이제 각자의 꼼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실 뭐 도둑들이라는 영화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봤던 거죠. 그렇죠. 서로 뒤통수 때리는. 근데 그 꼼수가 있다는 것을 미리 노출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1,500억 원이라는 돈을 훔치러 인천세관에 딱 들어가는 시점에서 과연 저걸 훔쳐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긴장감을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훔치지 당연히. 못 훔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긴장이 안 되는 거야.
네, 어떤 방식으로 저걸 털까라고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pop 무비적인 장르적 쾌감이 거기서부터 벌써 사라져버렸다는 얘기. 김영철 씨를 보면서 계속 저는 그 대사를 기다렸거든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냐하면 영화 속 이미지가 보스 이미지가 사실 너무 겹쳤어요. 네. 김영철 씨한테 새로운 면모라기보다는 대사 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겹쳐서 새롭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저는 매력을 잃은 가장 큰 그 플롯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둑들은 윤리를 버리고 실리를 택했어요. 네. 그들은 아무도 윤리적인 인간이 없는데 이 김우빈은 좀 전통적인 히어로상입니다. 그 의리도 있고 잘생기기도 했지만 무협 영화의 거의 스승님의 복수에 나서는 그런 제자 분위기였는데 그런 부분이 되려 약간 좀 강박적이다. 이 영화를 너무 윤리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전에 나왔던 한국 범죄 영화에 익숙했던 코드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김영철 씨도 마찬가지고 그 여기서 이제 김영철 씨의 수하로 등장하는 그 이실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그 아저씨의 그 람로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말 별로 안 하고 진짜 싸움 잘하는 그 원빈하고 한판 붙죠. 그렇죠. 영화에서는 또 김우빈하고 한판 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캐릭터 배치들이 상당히 도식적이라는 거죠. 저도 그 보는 게 약간 상투적인 거 하면 이거 생각나요. 이현우 씨가 해커 역할을 하는데 해커들은 그렇게 손에 문신을 하고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빅매치도 봤지만 그렇죠. 너무 제가 실제로 검거된 해커들 보면은 좀 오덕후스럽잖아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할 것 같고 문신하러 갈 겨를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이제 상투적인 이미지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에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데 거기도 좀 약간 예상이 가는 반전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다. 일단 그렇다면 이제 오션스 11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조지 클루니와 브래드 피트 그 두 주연이 매력적이었는데 그렇다면 김우빈과 이현우는 그 정도의 구도가 되는가? 아마 이현우 씨 지금 굳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왔던 그 배우입니다. 설명 안 들으면 그 배우 낯은 가수 누군지 이현우 꿈 생각하시는 거 잘 아니에요? 모르실 거예요. 그 영화 속 비중이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고창석 씨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고창석 씨가 보여주는 어떤 의리파 그리고 웃음 부분도 고창석 씨가 혼자 담당했고요. 이현우 씨는 철저하게 그 해커라는 이미지에 좀 종속이 돼서 이현우 연기를 보여줬다고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아, 이 영화는 김우빈을 위한, 김우빈에 의한, 김우빈의 영화입니다. 정말 아까 강 교수님께서 그 김우빈의 수트빨과 그리고 양말을 신지 않은 구두와 이런 걸 지적해 주셨지만 그냥 김우빈 씨의 이야기가 있는 화보 정도로 보면 그 양말을 안 신으면 멋있어 보여요? 아, 그렇게 그 스타일을 만들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발은 안 돼요. 이 신발 안 되고. 네, 신발부터. 안 되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두 분의 또 한 줄 평과 이 업다운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손가락으로 먼저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쭉! 아, 역시 강 교수님은 네. 내리진 않았어요. 네, 예. 저는 보고 나서 아 정말 말하자면 이제 상위원하고 비교해 보자면 볼만은 했다. 대단한 영화는 아니다 정도였습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기술자 놀이는 있는데 기술은 없습니다. 아, 기술자 노리는 있는데 기술은 없다. 그렇죠. 펄을 저는 그냥 치는. 사자성어로 과유불급. 네, 욕심이 지나쳤다. 네.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집어들려다 보니까 배가 사회로 간 영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독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그냥 김우빈의 얼굴을 마음껏 보고 싶다면 이 영화를 봐도 무난하지 뭐 않을까. 이렇게 아름다워요, 김우빈이? 난 잘 모르겠는데. 이 엽서는 보십시오. 예. 내 남자였으면 좋겠지만 내 건 아니에요. 셋 중에 제일 보기 좋은 건 사실이네요. 굳이 셋 중에. 네, 셋 중에 아니어도 네. 김우빈이 좀 핫한 배우니까요. 아무튼 오늘의 영화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